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울산 세울원전에서 기후위기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한 대형 복합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레디코리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 현장은 실전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첨단 장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레디코리아 훈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해양 선박사고 대응 훈련과는 달리 올해는 원전 주변 지진과 화재 등 복합 재난 대응 훈련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레디코리아 훈련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자연재해와 방사능 물질이 누출됐다는 가정하에 유관기관 간의 그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훈련은 울산 인근 해역 120km 떨어진 지점에서 진도 8.6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가정한 사태 수습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진 발생으로 발전소 보조 보일러에 균열이 발생해 연료가 누출되고 화재까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사망 3명, 중상 18명 등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만 3천억 원에 달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유관기관의 사태 수습과 신속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수원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초기 화재 진압 활동을 벌입니다. 소방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고성능 화학차와 무인 파괴 방수차 등 18대의 특수 차량을 동원해 발전소 화재에 대응합니다. 울주군 보건소는 환자 상태에 따른 병원 이송을 담당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피폭 환자 치료에, 울산대병원 등은 의료소 운영 지원에 나섭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상황을 실시간 대응하는 한편 방사능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버스, 기차, 선박을 이용해 지역 주민의 구호 활동을 벌입니다. 전체 훈련을 점검하고 훈련의 의미를 되새기는 품평의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지진 규모를 8.6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기 힘든 규모를 상정을 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재난 상황들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이 낮은 8.6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김득영 울산시장은 원전 관련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제에 만족해하면서도 시민 대피로에 대한 촘촘한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민 소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미주수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피소라든지 주민들을 소개해서 직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했지만은 여기는 특히 이 원전 관계 또 화학에 대한 사고에 대한 관계는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준비할 사항이 많을 겁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울산시와 5개 구군,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군경소방 등 48개 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최근 5년간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의 97%가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이 한국산업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10건으로 이 중 107건이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발생했습니다. 중대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울산과 전남이지만 울산의 안전전담인력은 1명뿐인 것으로 조사돼 안전전담인력 증원 등 노후산단 중대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한 걸로 지적됐습니다. SK와 울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2024 울산포럼이 어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창립 60주년이었던 지난 2022년 최태원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울산포럼은 이번이 3회째로 어제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최태원 회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보팅, 울산, 기술과 문화로 만들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울산 제조업의 스마트 전환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핵심 주제로 삼아 기조연설과 성공 사례 발표, 패널 토론 등을 통해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고려아연 주식깎기 운동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사내 105개 협력사 대표들은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이 세계 최고 제련소로 성장하기까지 고려아연 협력사의 끝없는 헌신과 노력이 밑거름이 됐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영풍과 MBK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 등 330여 개 기업들이 속한 온산공단 협회 대표들도 MBK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 반대하며 고려아연 주식 갖기에 동참을 선언했고 울산 적십자와 울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도 고려아연 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더라도 해외 매각이나 기술 유출은 없다며 고용 창출과 투자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려아연이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부울경 정책협의회 제5차 조정회의가 어제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부울경 세계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 2년차를 맞아 내년도 국비 확보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경제동맹이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초광역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김두겸 울산시장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제조와 설치 이후 운영 단계까지 6.2기가와트 발전단지 완공으로 매년 2,900여 명이 30년이면 8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사업이라면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해수부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해저 지질조사 과정에서 타 지역 어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조건을 내걸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해수부 설득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정부의 무상교육 예산 축소를 비판하며 지방교육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비 관련법 특례 일몰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99.4% 삭감됐다며 울산도 626억 원의 교육 예산이 축소될 걸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교과서와 늘봄학교 전면 도입 등으로 교육 예산 수요는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후퇴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와 국회에 무상교육 일몰 예정 법안 유효기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울산시가 다음 달 10일 개최되는 2024 울산공업축제 홍보와 가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 여행사 여기어때와 지마켓, 옥션과의 협업을 통해 두 차례의 숙박 할인 기획전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차는 어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여기어때 누리집 또는 앱으로 울산 지역 숙소를 예약할 경우 선착순 334명에게 3만 원 할인권을 지급합니다. 이어 2차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지마켓 누리집 또는 앱, 옥션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울산 지역 숙소를 예약할 경우 선착순 500명에게 2만 원 할인권을 지급합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한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기억나시죠? 그때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빠르게 대피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울산 동구에도 조선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화재에 대비한 소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최근 나흘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교육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건물 안에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불이야라는 외침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히 대피합니다.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소방안전교육이었는데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등 6개국 조선업 근로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나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어 소화전을 작동시켜 호스를 통해 힘차게 물을 뿌려보기도 하고 완강기 안전고리를 몸에 걸어보며 사용법을 익힙니다. 화재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소화기도 직접 뿌려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욕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영접하거나 이런 절단하거나 불 날 수 있는 사고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거 좋습니다.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가 용접 등 잦은 화기 작업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울산 동구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7,523명으로 동구 전체 외국인 수의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도 1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6월 화성 1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기회도 많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외국인 분들은 좀 그런 기회가 많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화재가 크게 나게 되면 외국인들 피해가 좀 많았어요. 그런 피해를 좀 줄여보고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과 언어의 장벽으로 화재 시 피해를 보기 쉬운 만큼 소방교육이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9월 울산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2.5포인트 하락한 101.2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내수 회복 지연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5개월 넘게 임금과 단체 협약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어제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측은 어제 기본급 12만 2,500원 인상, 경력금 430만 원, 성과금 지급 기준 변경, 임단협 타결 특별휴가 1일 등 2차 제시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이 반려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부분 파업에 이어 오는 27일에는 올해 최장 시간인 7시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국회 제1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는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부결되면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오늘 국회에서 제1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희귀 야생버섯인 댕구알버섯이 울산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1일 오전 생물학자인 조상재 전 범서초등학교 교장이 범서읍 구영리 뒷산 산책로 비탈면에서 지름 20cm의 댕구알버섯 1개를 발견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2일 오전에도 울산대 식품영양학과 최성영 명예교수가 인근 지점에서 지름 8cm의 댕구알버섯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댕구알버섯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 만큼 귀한 버섯으로 댕구알이라는 명칭은 눈깔사탕이라는 뜻으로 둥근 겉모양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울산에서 댕구알버섯이 모습을 보인 건 지난 2016년 9월 3호섬 대나무숲에서 발견된 이후 8년 만입니다. 방어진 초등학교 임현승 선수가 제54회 회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초등부 역사급에서 우승하며 올해 금메달 10개로 전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임현승 선수는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역사급 결승전에서 경남 신안초 구본준 선수를 만나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올해 출전 가능한 10개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양지초등학교도 이번 대회에 출전해 장사급 윤소빈 선수와 용장급 김종원 선수가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초등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울주군의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료율이 변경됩니다. 울주군은 생수나 음료 등을 담는 투명 페트병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고품질 자원으로 분류됨에 따라 분리배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배출료율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은 투명 페트병만 황색 그물에 담아 배출하고 월요일은 적색 그물망에 비닐류만 담고 종이나 의류, 유리병은 별도로 배출하며 목요일은 플라스틱이나 고철, 캔을 녹색 그물망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보다 강한 접착력을 유지하며 균열을 막는 하이브리드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정훈이 교수 연구팀은 변형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메타 구조를 활용해 기존 접착제보다 70배 강한 접착력의 하이브리드 패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패치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피부에 자극이 없고 재사용도 가능해 웨어러블 기기와 헬스케어 분야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이 어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남구청은 이번 평가에서 장생포 오색 수국 정원과 골목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등으로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